자, 여러분들 보세요. 과세 요건은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가가 징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득세를 공부하고 있어요.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 과세 대상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다. 소득세 납세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로 나눌 수 있고, 종합소득은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요? 2, 배, 사, 근, 연, 기.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류과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이제 양도세,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은요,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열거된 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열거된 자산의 종류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그래서 전세권,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지만 지역권은 안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된 것이어야 된다는 것. 자, 세 번째,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게 있었는데요.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거, 특히 영업권과 이축권은 단독으로 양도하면 얘는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이에요. 종합소득으로서 기타 소득이에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영업권이나 이축권이 부동산 등, 즉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이축권이 있다면 이때는 양도,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것. 또 하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거예요.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것과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은 당연히 무엇의 차이다? 세율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세율.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6에서 45%인데 미등기일 때는 70%, 1년 미만일 때는 50%, 2년 미만일 때는 40%예요. 다만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 즉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이축권이나 부동산 등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게 되는데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게 되면 무조건 6에서 45%다. 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열거된 자산끼리 공부를 했었어요. 죠?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양도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양도. 여러분들 이 양도의 개념이 여러분들 민법에서 먼저 나와요. 민법에서는요. 법률의 행위로 인한 권리의 변동을 양도로 합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의 변동. 그러면 여러분들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의 변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조건으로 해요. 등기를 조건으로 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만 되면 돼요. 그래서 다만 그것이 유상이냐 무상은 불문합니다. 그러니까는 매매, 증여 다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행위로 인한 권리의 변동이니까
반드시 유상 이전이고, 아니, 유상 무상 필요 없어. 등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요,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이면 돼요. 페이지 어디냐면 여러분들 515페이지입니다. 양도의 개념 찾으셨죠? 양도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 정의예요.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 된다. 사실상 이전이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는데 을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병에게 매매를 하거든요.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요. 그러면 등기부상 이전은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걸 중간 생략 등기란다. 그럼들 얘는 기억나세요? 얘 걸리면 취득세 내야 되겠죠? 취득세 4% 냅니다. 근데 더하기 중과산세 80%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걸렸으니까 얘는 또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되죠. 이때는 과표에 아까 미등기 양도했을 때 세율이 몇 프로였어요? 70%였잖아요. 그렇죠? 미등기 양도세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미등기 양도 70%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는 세법에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사실상 이전이 되었으면 이때는 양도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이고. 유상 이전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세된다는 거. 유상 이전해야 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만큼은 얘는 뭐 내야 돼요? 얘는 증여세 내야 되겠죠. 그렇죠? 반드시 유상 이전이어야 돼요. 유상 이전. 이렇게. 등기를 불필요로 하면서, 그럼 여러분들 민법하고 정반대의 거죠. 민법에서는 반드시 등기를 조건으로 하지만 유상 무상 불문하는데 세법에서는 등기 필요 없어. 대신에 반드시 유상 이전이 되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가요. 양도로 보는 경우에 양도로 보는 경우. 즉, 여러분들 여기서 양도로 본다 함은 유상 이전이 되거든요. 자, 이 유상 이전은요. 자,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게 있어요. 이거 프린트물 올려놓을 거니까요. 프린트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게 있다.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은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가 있어요. 법률 규정의 유상 이전. 법률 규정의 유상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습니다. 공매, 경매, 수용.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아까 토지 등을 양도하여요. 토지 등을 양도한다. 근데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반드시 사실상 이전인 건 막 동시에 반드시 유상 이전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유상이라고 하는 게 뭐죠? 유상. 유상이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유상인 거예요. 그 반대급부가 돈인 거, 금전이면 매매라고 금전 외인 것을 교환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상 이전은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 이전이 있다. 이때 법률의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은 우리 뭐라고 해요?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 이걸 계약이다. 계약. 그러니까 매매 계약, 교환 계약, 현물 출자 계약, 대물 변제 계약, 계약이잖아요. 계약. 유상 계약을 찾으면 유상 계약. 유상 계약이 우리 세법에서는 양도로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유상 계약이. 그런데 계약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상 이전도 있을 수 있다. 법률의 규정, 공매, 경매, 수용이에요. 아, 세상에 살다 보니까 공매나 경매를 당할 수도 있죠. 그래도 정신 차리고 양도세 내야 된다고요. 수용이 되는 거, 아니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닌데 지네가 필요하면서 갖고 가면서 양도세 내야 되느냐? 내야 된다고요. 내가 옛날에 5천만 원 사서 8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으면 3천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양도가 되기 위한 것은 법률의 행위로 인한 양도가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 있는데, 즉 법률의 행위로 인한 유상이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유상이전, 법률의 행위로 인한 유상이전은 법률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 아셨죠? 그래서 계약에 의한 유상이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상이전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법률의 행위로 인한 유상이전 뭐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다. 아셨죠? 이거 외우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515페이지 보세요. 515페이지 보시면 매매가 있고요, 교환이 있고요, 뭐 현물 투자가 있고 대물 변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매매다, 교환이다, 현물 출자다, 대물 변제다, 이거는 세법의 용어가 아니거든요. 이건 민법의 용어예요. 그러니까는 매매가 뭔지, 교환이 뭔지, 대물 변제가 뭔지는 우리 세법에서 공부할 내용이 아니고 얘네가 세법에서 가지는 특징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교환의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교환에 있어서요. 자, 주의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유상이라 함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 때 유상이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인 것을 매매를 하고 금전 외인 것을 교환이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 A는 토지를, B는 건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교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교환은 사실상 이전이에요? 사실상 이전 맞아요? 맞죠? 서로 교환하는 사실상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상이에요? 그렇죠.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거고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은 양도가 맞아요. 근데 교환이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걸 모르진 않다고. 교환은 당연히 유상계약이지. 근데 이 교환이 세법에서 갖는 특징이 뭐냐면 누구한테 과세한다?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된다. 요게 세법의 특징이라고요. 매매계약도 유상계약인데 이 매매계약은 어느 일방에 대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금전이기 때문에 일방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생긴다면 교환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뭐예요? 금전 외인 것이고 그 금전 외인 것이 양도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때 교환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된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매매의 정의가, 교환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는 민법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세법에서 갖는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일방에 대한 양도세 문제라면 교환은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된다. 이게 특징이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두 번째, 자, 또 하나. A 토지도 1억이고 B 건물도 1억이에요. 그러면 1억짜리와 1억짜리가 교환이 되면 양도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양도 차익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왜 양도 차익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양도 차익이란 교환하는 자산 가치의 차이가 아니야. 얘는 6천에 취득해서 1억에 판 거고요. 얘는 5천에 샀던 거 지금 1억이 되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은 1억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이지 교환하는 자산 가치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환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현금 수수 없이 동등 자산 가치의 교환 시에도 때는 양도가 차익이 있다. 또는 양도 차익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거다. 그러니까는 교환이 되었을 때 우리 세법에서의 특징은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되고 동등 자산 가치의 교환 시에도 양도 차익이 있을 수 있다. 요게 특징 아셨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두 번째 현물 출자입니다. 이런 현물 출자인데 현물 출자가 되면 법인이 있고 주주가 있는데 자 토지의 취득 1000을 했어요. 자, 이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는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 납입하는 걸 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출자를 원래는 금전 출자가 원칙인데 이렇게 부동산으로 출자할 수 있거든요. 이걸 현물 출자를 하게 되고 출자를 하게 되면 법인으로부터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되죠. 아셨죠? 이렇게.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문서가 된 게 아니니까 주식이 하나는 권리인데 이 주식의 권리를 문서로 나타내는 게 그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어찌됐건 현물 출자를 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만약 5천을 받았다. 옛날에 천만 원짜리를 출자하면서 주식 5천만 원 받았어.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이건 사실상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상 이전이죠. 두 번째, 유상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유상 이전이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현물 출자라는 주주 입장에서는 이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보는 거고. 그렇다면 반대로 현물 출자를 하는 입장에서 현물 출자를 받는 입장에서 법인은 이제는 취득세 납세가 있겠죠. 그때 세율은 몇 프로? 4%. 왜? 얘가 유상 이전이면 얘는 유상 취득이겠지. 반대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유상 이전했어. 내가 양도했어. 그럼 상대방은 취득세 내는데 몇 프로 내야 된다? 4% 유상 취득이니까.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현물 출자가 어려운 게 말이죠. 이 현물 출자가 지금처럼 법인의 현물 출자라면 이건 양도로 봅니다.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라면 여러분들 중개사 사무실 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부동산으로 중개사를 차려요. 사무실을. 그럼 여러분의 소유권인 부동산을 여러분의 사업을 사용하는데 개인 사업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현물 출자를 하는 것 이거는 권리 변동이 생기지 않잖아요. 이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라면 이때는 양도로 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본다. 이거 중요하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면 오류예요. 그러니까 현물 출자가 법인이나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지만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 자기를 위한 사업 출자는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핀트가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매매 정의, 교환의 정의, 현물 출자의 정의가 핀트가 아니에요. 매매가, 교환이, 현물 출자가 세법에서 가지는 특징이 핀트가 중요한 점이 되는 것이지 그들의 정의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아셨죠?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대물 변제입니다. 자, 보세요.
대물변제. 그래서 여러분들 대물변제라고 하는 것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대물변제가 되면 여러분들 이혼이 나오거든요. 이혼. 여러분들 이혼이 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요? 이혼이 되면 재산권 분할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자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혼 그러면 위자료 하는데 그 위자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돈 못 받아요. 제일 중요한 건 재산권 분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들 어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더라도 그 기여도에 따라서 뭐가 된다? 당연히 자기 지분이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권 분할이 우선이에요. 재산권 분할이 더 큰 문제예요. 위자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위자료 3천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위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산권 분할이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런 재산권 분할은 양도나 징여로 보지 않아요. 당연하지.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거야. 내가 찾아오는 거니까 이건 재산권 분할의 소유권 인정하는 것은 이건 양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징여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근데 이제 위자료인데 여러분들 위자료가 뭐가 문제지? 자, 위자료를 받으면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내가 위자료를 받았어.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았어. 귀책이 제한테 있어가지고 내가 위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 위자료를 받으면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위자료는 세금을 안 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위자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위자료는 소득세를 안 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런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대물 변제 시에만큼은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대물 변제했을 때 이때만큼은 이걸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대물 변제했다면 이때만큼은 양도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문제는 뭐냐? 잘 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갑이 위자료 3천을 줘야 돼요. 을한테. 갑의 배우자 을한테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위자료는요. 갑의 입장에서 채무죠. 을의 입장에서는 채권이죠. 자, 그랬을 때 갑이 돈으로 주고받으면 끝나. 그럼 아무런 문제 없어요. 세금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 돈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1,000만 원짜리 있던 걸 이거를 자기 채무에 가름하여 대물 변제했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 대물 변제가 되면 사실상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상 이전이죠. 갑이 자기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상 이전인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상 이전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유상이라 함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게 유상이잖아요. 그 반대급부가 금전이었다면 뭐? 이거를 매매. 금전 외인 것이었다면 교환. 그러면 이런 대물변제가 되었을 때 을이 갑한테 주는 게 있냐고요. 돈을 줘요. 돈 이외의 것을 줘요. 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게 왜 유상이전이냐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이걸 자본, 즉 이거를 순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자산이 늘어나도 되지만 부채가 감소해도 되는 거거든요. 즉 갑이 자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자기 채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즉 왜 유상 이전이냐고 묻거든 뭐의 감소가 있다?
채무의 감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물 변제가 왜 유상 이전이냐고 묻거든 뭐의 감소가 있다? 채무의 감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이상하게 이혼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근데 딱 이혼이 나오거든. 그 이혼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이게 재산권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냐 또는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대물 변제한 것이냐. 그래서 재산권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는 것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물 변제가 왜 유상 이전이냐고 묻거든 무엇의 감소다? 채무의 감소. 내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자산이 늘어나거나 부채가 감소될 때 이것을 유상 이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대물 변제와 관련돼서 그 정도 얘기하시면 돼요. 대물 변제 나오거든 이혼이 나오거든 재산권 분할이냐 또는 위자료 대물 변제냐 요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담부 증여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담부 증여는 한번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출을 끼고 주거나 또는 뭐였지? 대출을 끼고 주거나 또는 전세 끼고 주거나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하는데 시가 5억짜리고 채무 3억이 있어요. 이걸 부담부 증여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순수 증여된 게 있고 채무 감소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순수 증여되는 건 2억이죠. 채무 감소되는 건 3억이죠. 그러면 2억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 내고? 증여세 내고.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수증자 을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무가 감소하잖아요. 갑이 사실상 이전이 있죠. 그럼 유상 이전이냐고 물어봤을 때 뭐의 감소가 있다? 채무의 감소가 있잖아요. 이 채무의 감소가 있는 부분을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이거는 양도세를 내라. 누가 내는 거예요? 증여자 갑이 내는 거잖아요. 아셨죠? 근데 이거 우리 어디서 봤지? 여러분들 이거 우리 공부 한번 했어요. 이거 어디서 봤냐면 취득세 할 때 먼저 했었다고. 을의 취득세 공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을은 취득세 낼 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죠? 취득가액 총 5억으로 하죠. 채무 인수액을 포함하는 거였잖아요. 그랬을 때 세율은 이 5억 중에서 2억에 대해서는 3.5% 무슨 취득? 증여 취득.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4% 무슨 취득? 유상 취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셨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그죠? 채무 감소를 유상 이전으로 본다. 이거를 유상으로 본다는 거죠. 채무 감소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 양도세 과세 대상하고 있어요. 양도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때 낸 세금이에요. 열거된 자산의 종류,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아니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양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양도가 되게 요건은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이어야 돼.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이어야 돼. 그럼 사실상 이전이 뭐가 있어? 자, 사실상 이전. 유상 이전이 뭐가 있어요? 유상 이전은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 법률 규정의 유상 이전.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은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의 것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교환,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되고요. 동등산상 가치의 교환 시에도 양도 차익이 있어요. 자, 현물 출자, 법인 및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자는 양도로 봐요.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자는 양도로 보지 않아요. 자, 대물 변제나 부담부 증여를 유상 이전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대물 변제나 부담부 증여를 유상 이전으로 보는 것은 채무의 감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채무의 감소분을 유상 이전으로 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 내용이 페이지 515페이지 그 다음에 51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공매나 경매 수용도 양도로 본다. 공매나 경매 수용은 법률의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지만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사실상 이전이 있고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면 유상 이전이라면 이것도 양도로 보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페이지 517페이지가 보시면 517페이지 가보시면 양도를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양도로 안 본다. 양도를 안 본다는 게 뭘까? 자, 페이지 51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17페이지 보시면 환지 처분 및 보류제 충당 있어요. 자, 환지 처분 및 보류주 충당 있습니다. 자, 거기 환지 처분 정의가 나왔네요. 도시개발법 등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에 사업 구역 내 다른 토지 소유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 토지로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주는 것. 이렇게. 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잘 이것만 이해하면 여기서 이제 공부 끝나요. 자, A, B, C가 있어요. 이 토지를 사업 시행자한테 줘요. 그래서 금전을 줘요. 그럼 우리들 이런 사업의 시행 방식을 우리는 개발법에서 생긴 걸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이런 수용의 방식은 결국 매매 방식인 거잖아요. 땅 주고 돈 받는 거니까 매매 방식인 거죠. 이게 수용이야. 맞죠? 그래서 이거를 소득세법에서는 양도로 본다는 거예요. 공매, 경매, 수용. 양도로 보는 거죠. 맞죠?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방식이 뭐냐? 이게 수용의 방식이라면 두 번째 방식은 여러분들 같은 구역 내에 환지 구역 내에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것을 환지 또는 환지 처분이라고 하죠. 근데 환지 처분은요, 민법에 의하면 이건 교환 방식이야. 바꾸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세법에서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주 입장에서 수용의 방식이 유리하겠어요? 환지의 방식이 유리하겠어요? 응? 수용은 양도세를 내야 되고 환지 방식은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라는 거예요. 자,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A의 취득이거든요. 10원이었어. 그래서 이게 환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A가 A-로 바뀌어요. 이게 그때 당시 70원이었어. 근데 세법에서는 이걸 양도로 보지 않겠대. 60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왜 과세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A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10원이었던 게 지금 70원으로서 A-로 바뀌었어. A-로 지목 지분이 바뀌었지만 A-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거야.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과세를 할 수 없는 이익이 지가 상승은 있지만 그 지가 상승분이 이익으로 실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럼 이익이 언제 실현됐어요? 나중에 A-를 양도를 했어. 100원에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때 실현된 이익은 30원의 이익이 실현된 겁니까? 아니면 90원의 이익이 실현된 건가요? 이때 90원의 이익이 실현된 거라고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뿐더러 과세를 면제하는 게 아니야.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건 과세를 면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환지된 토지를 양도했잖아요.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그 환지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겠어요? 환지 처분된 때가 아니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지. 제 말 이해하셨죠? 응?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쪽으로 와요. 여러분들 양도로 안 보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익이 뭐가 됐다? 이익이 미실현됐어요. 이건 과세를 면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세를 잠시 유보하겠다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냐면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잖아요.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그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된다?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하다고.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거 과세를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과세를 언젠가 해. 근데 그 과세를 할 때 옛날에 과세하지 않았던 걸 한꺼번에 과세해야 돼. 그래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하고 취득 시기를 정할 때는 환지 전에 옛날에 취득했던 그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왜? 환지 때는 과세하지 않았으니까. 아셨죠? 요거를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말, 요 말을 좀 더 이해하라고요. 아셨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여기서 자, 이 남겨진 토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남겨진 토지가 채비지, 보류지에 보류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 이제 채비지라고 할게요. 채비지는요. 대물변제인데 공사 비용을 땅으로 주는 거잖아요. 맞죠? 공사 비용을 땅으로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물변제라고. 지주 입장에서는 돈으로 주지 않고 그냥 너 땅 가져가. 대물변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걸 양도로 보지 않겠대요. 이거는 왜 양도로 보지 않냐면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 원활한 겁니다. 아셨죠? 공익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채비제에 대해서만큼은 세금 안 내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을 모르는 상태, 도시개발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긴 한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로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자, 다만 권리 면적에 감소가 있거나 증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감소된 것은 양도로 보고요. 증가된 건 취득으로 보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때 감소되거나 증가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양도 및 취득을 볼 텐데, 이때 새로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된다는 거. 이렇게 요거 정도만 기억할게요. 그래서 환지처분 이렇게 보류지 충당 이런 것들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을 한번 공부하고 나면 그때는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다음 달에 우리 1월 달에 1, 2월 달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부할 거니까 여기서는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죠. 여러분들 세법에서는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전과 유상 이전이 돼야 돼요. 사실상 이전과 유상 이전이 돼. 근데 이 유상 이전은 법률의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있는 유상 이전이 있다. 법률의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 보증형. 법률 규정에 있는 유상 이전은 공매, 경매, 수용이 있다. 그런데 양도로 안 본대. 특히 환지 처분에 의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요. 이때 양도로 안 보겠다는 건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거야. 환지 봐봐. 환지 처분은 당초 A가 A-로 지번이 바뀌어요. 근데 A 입장에서는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는 과세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언제 과세할 거야? 이익이 실현될 때 과세할 거야. 그러면 이익이 실현된 것은 환지된 토지가 양도했을 때 과세할 건데 그때 한꺼번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A-의 취득가액이나 취득 시기를 A- 즉 환지 처분이 된 때가 아니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A가 A-로 바뀔 때 감환지나 증환지의 문제가 있을 수, 권리 면적이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가 있을 때 그땐 돈 주고 받아야 되거든.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청산이 필요할 때 돈을 받았다면 이땐 양도가 된 거고 돈을 줬다고 한다면 다시 취득이 된 만큼, 그러니까 면적이 감소하고 내가 돈을 줬어. 아니, 면적이 감소하면서 내가 돈을 받았어. 그럼 이건 양도가 된 거고, 내가 환지가 되면서 면적이 증가되면서 내가 돈을 냈어. 증가된 만큼은 내가 내야 돼. 이건 새로운 취득이 돼야 되는데, 그때 새로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공부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 외에 니은번, 지적 경계선 변경한 토지의 교환이 있고 뭐 양도담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도담보는 담보를 위한 양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의 이전이 아니죠. 양도담보는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뭐 이런 게 있을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로 보지 않는 것 중에서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양도담보 이런 게 있죠. 이런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양도담보는 담보의 제공이잖아. 사실상 이전이 아닌 거. 이거는 말마디로 담보의 이거는 담보의 제공이지 사실상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예수님들 좀 쉬었다가 518페이지 양도 및 취득 시기부터 여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할게요.